예, 오늘 이동평균선 그 총정리입니다. 통합본입니다. 이거 들으시면은 여러분들 주가 해석하는데 기술적 분석에서 어디서 어느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그런 기술력을 가질 수 있다. 좀 확신이 들고 1.2배속으로 여러분 들으시면은 지루하지 않게 빠르게 들을 수 있으니까 꼭 보시면서 습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평선 말 그대로 이동평균선입니다. 기술적 지표에서 가장 필요한 선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배우는 선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은 말 그대로 점 5개를 때 찍습니다. 얘의 평균입니다. 5개의 평균이 여기죠. 그러면은 6일차 됐을 때 이동평균선은 여기에 점이 찍힙니다. 자,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여기가 찍힙니다. 그러면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앞에 게 지워집니다. 그러면은 최근 일로 기준으로 5개로 했을 때 평균은 여기 위에 있습니다. 여기에 찍힙니다. 이 선을 이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5개의 평균이기 때문에 5일 이평선이 됩니다. 쉽죠? 이게 20일이면은 20일 이평선, 60개면은 60일, 120개, 240개, 480개가 있습니다. 5일은 일주일입니다. 20일은 한 달입니다. 60일은 3달, 120일은 반년, 이건 1년, 480일은 2년입니다. 2년이라고 하면은 2년에 대한 가격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이 주가가 큰 틀에서의 주가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의 평균, 1년 동안의 평균, 반년의 평균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장기적인 트렌드를 나타내고 위로 갈수록 단기적인 트렌드를 나타냅니다. 근데 평균을 낼 때 여러분들 아시겠죠?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이런 거 배우셨죠? 단순 평균. 이거를 단순하게 평균을 내는 것이 단순이고요. 이걸 지수화하는 것이 지수 평균을 내는 것이 지수 평균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수 평균을 씁니다. 지수 평균을 왜 쓰냐면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변곡이 나타나거나 변동성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때 매수를 하거나 매도에 대한 판단을 쓰게 되는데 그때 이걸 단순으로 하게 되면은 자 단순으로 하게 되면 요 그 피크의 쉐입이 되게 브로드해집니다. 그죠? 되게 브로드해지죠? 왜냐면은 뒤에 거의 데이터를 앞에 거 뒤에 데이터가 뭉개지면서 앞에 거의 데이터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를 얘네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 평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내가 분석을 하는데 둔감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저가 지수를 씁니다. 그리고 저가를 쓰는 이유는 제가 이거를 매수의 입장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가를 씁니다.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건 종가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수정하셔가지고 바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모든 것들은 양이 있고요. 세기가 있는데 이 이동평균선은 뭐를 말하냐면은 세기를 말합니다. 세기, 강도. 그죠? 자, 뭐 불닭볶음면이 뭐 100만 스코빌이다. 뭐 들어보셨죠? 뭐 청양고추가 뭐 50만 스코빌이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건 이제 세기예요. 얼마나 맵냐, 덜 맵냐 이거고요. 그 매운 게 얼마나 들어있냐. 한 개 들어있냐? 100개 들어있냐. 이거 따라 틀리죠. 마찬가지로 이 세기와 양이 없기 때문에 이 양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뭘 같이 봐야 된다? 거래량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즉 무슨 말이냐? 아무리 100만 스코빌이라도 한 개면은 큰 의미가 없다. 너무 의미부여를 하지 말자.
이동평균선에는 아주 강하게 나오지만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곱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봐야 됩니다. 비록 얘보다 절반인 50만 스코빌이지만은 양은 100개라서 얘보다 훨씬 더 전체적인 파워가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을 반드시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기술적 분석 언제 써야 되냐? 제가 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락장에서 쓰시면 안 됩니다. 하락장에서는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야, 내가 하락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라고 하는데 하락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이평선의 그 분석이 맞지 않아요. 또는 이평선의 분석 중에 1번, 2번, 3번 있잖아요. 최악의 시나리오로 항상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를 때 이평선 아주 잘 막습니다. 횡보할 때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에 시작됐을 때는 요 구간에서는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이거나 지금 상태에서는 안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추세 전환되는 것을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평선을 쓰는 것은 상당히 바보 같은 짓이다. 다만 주가가 올라갔을 때 눌림이 이게 눌림인지 하락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술적 지표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것은 이거를 이제 비교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이동평균선 길이,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과 현재가와 이동평균선과의 비교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5일선이 21선을 돌파했다. 골든크로스가 됐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동평균선과의 분석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최근 일주일과 평균 2주일에 어떤 트렌드의 차이를 보였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추세가 이렇게 형성될 것이다. 즉 무슨 말이냐? 골든크로스라는 개념은 앞으로의 추세가 좋아지냐 나빠지냐를 의미합니다. 데드크로스는 앞으로 추세가 나빠지냐 좋아지냐를 의미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5일선과 오늘 종가와의 이격도, 이거는 뭐냐면은 이격도는 뭐예요? 그 가격과 트렌드와의 비교예요. 즉 무슨 말이냐? 현재부터 과거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추세라기보다는 현재 얘가 틀어졌냐 안 틀어졌냐, 현재의 그 모습을 유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자, 골든크로스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 5일선이 이 빨간색인 5일선이 이렇게 닿았어요. 그죠? 이렇게 닿죠. 이렇게 닿았어요. 그럼 이거의 이제 해석은 뭐냐면 현재 가격은 항상 5일 평균보다 올라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5일 평균이 닿았어요. 그러면은 얘는 짧은 기간의 어떤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이격도가 너무 멀어진다 하는 것은 평균 한 달의 평균과 오늘의 가격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시세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더 넘어서 버리면은 얘는 다시 돌아오려는 성질이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격도도 이평선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 골든크로스도 이평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평선을 이용한 것 중에 하나는 지지와 저항입니다. 이해되세요? 지지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 조건이 들어가냐면요. 이겁니다. 양입니다. 세 개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평선, 이 선이 그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색이에요, 색이. 이 가격에 선이 있다. 이 가격. 이만큼의 가격. 근데 뭐가 없어? 양이 없어요. 근데 지지와 저항의 가장 큰 중요한 의미는요, 양이 필요합니다. 강도와 양이 곱해졌을 때 그 위치가 지지가 되고 그 위치가 저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일선과 21선과 61선, 121선은 이게 뭐예요? 양이 없어요. 크게. 하지만은 뭐 좀 보시면 61선 3개월 또는 뭐 반년, 1년, 2년 요 정도에 해당되는 구간은 뭐예요? 많은 것에 대한 평균이에요. 3개월에 대한 평균이에요. 분기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 평균이에요. 그 평균치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61선을 돌파한다? 앞으로 다음 분기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반년 통과한다? 이 회사가 반기 보고서 이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1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이평선에서 신뢰할 만한 지지와 저항선은 5일선 아니고 21선 아니고 최소 61선부터 121선 480선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신뢰할 만한 것들을 신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지가 되고 그 부분에서 저항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예시로 삼성전자를 좀 들어보면요. 이 초록색 색깔이 240선 1년이고요. 이 회색깔이 480선 2년짜리입니다. 얘가 어때요? 두 개가 붙어 있죠. 2년 전에 산 사람과 지금까지 산 사람의 평균과 1년 전에 산 사람과 지금까지 산 사람의 평균이 어때요? 가격이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가격과 지금 같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꾸준히 내가 산 사람들은 손실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는 강력한 지지선이 된다. 왜냐? 이 선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 거래일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산 사람이에요. 지금 저가 지수니까 매일매일 저가에 산 사람이에요. 평균 가격입니다. 여기죠. 그럼 어때요? 엄청난 강성 지지이고 엄청난 양을 가졌겠죠. 그건 당연히 지지할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항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저항이 당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지지와 저항입니다. 근데 그 가격대에 해당되는 그 위치에서 요 위치에서 요 위치에서 요 부분 요거를 쭉 따라가 보세요. 이렇게 요 위치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더 그 파워가 세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은 파워가 덜 세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평균 가격이지만 그 지점을 따라가 보면은 여기죠. 이때 거래량을 반드시 체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평균선의 어떤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제가 또 설명드릴 것은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입니다. 자, 기울기는 말 그대로 시간분의 변화예요. 그게 기울기죠. 분수입니다, 분수. 분수를 기울기라고 하죠. 그럼 제가 지워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결국에는 4분의 1이라는 거는 뭡니까? 하나, 둘, 셋, 넷에 한 칸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4분의 1은 이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0.25입니다. 그죠? 이 기울기를 의미해요. 4분의 2는 이게 이만큼 두 개 올라갔으니까 0.5가 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 기울기가 변하는 시점이 있어요. 이걸 바로 이제 변곡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변곡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변하는 시점이에요. 왜 변할까요? 주가가 이제 평균을 찍어가지고 이평선을 이제 형성을 했어요. 그런데 기울기가 변하기 시작해. 무슨 뜻이에요?
위로 우상향한다는 뜻은 과거. 예를 들어 여기가 만약 121선이라 칩시다. 120일 전의 가격보다 지금의 가격이 월등히 비싸졌을 때 얘가 돌아갑니다. 그쵸? 왜냐면은 이게 120개 평균이기 때문에 얘가 많이 싸고요. 얘가 많이 비싸야 이게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얘가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해되세요? 21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지수, 저가 지수를 넣으시면은 도움이 되신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꼭 명심하시고요. 이평선을 어떻게 활용하냐 라는 것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240선이 이렇게 갔다가 어느 요 지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변곡을 하죠. 1년짜리 기울기가 이렇게 하다 여기서 변곡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는 과거보다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돌았는데 최근의 가격도 돌파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것도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쪽보다 여기 이 구간보다 비싸게 사죠. 그래서 이평선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이평선의 내용을 보고 매매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사고 싶어요. 근데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를 하게 되면 어디서 사야 되냐면 여기서 삽니다. 그럼 얘와 가격 차이가 얼마나 비싸게 사야 되냐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약 10% 정도 비싼 가격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맞느냐? 맞지 않습니다. 왜냐? 얘는 아직 상승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것처럼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 단순히 짧은 어떤 5일선과 21선 이런 거에 골든 크로스를 가지고 매매를 하다가는 안 된다. 만약에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하락 추세가 아니라 상승 추세에서 이동평균선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얘기 좀 말씀드려보고요. 자, 또 하나입니다. 자, 수렴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주가가 이동평균선이 수렴하면은 대시세를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샤넬백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샤넬백이 올라갑니다. 10년 너무 갔네요. 2년 전에 산 사람이 샤넬백을 800만 원에 샀어요. 근데 1년 전에 한 사람이 샤넬백을 850만 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에 산 사람이 1000만 원에 샀어요. 그리고 한 달 전에 산 사람이 1100만 원에 샀어요. 내일 내가 살려고 해요. 샤넬백을. 얼마에 살려고 할까요? 자, 얼마에 살려고 할까요? 뭐 1100만 원 줘도 사겠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정배열이에요. 자, 이거 240선, 120선, 그죠? 480선, 120선, 240선, 120선, 그 다음에 21선, 그 다음 어디에요? 이렇게 정배열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렇다고 얘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까요? 계속?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배열이 된다고 해가지고 정배열만 산다고 해가지고 그게 맞는 것이 아니라 정배열이 구축이 되는 순간 뭐예요? 그 가격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싸졌다는 겁니다. 비싸졌다는. 그래서 꼭 정배열을 굳이 선호하고 좋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배열이 물론 좋지만은 그건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이동평균선은 상승 추세일 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오류가 적고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보도 지표도 하락 추세는 거의 맞지 않습니다. 어쨌건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조금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얘가 몇 년이 더 지났어요. 그래서 다시 봤더니 2년 전이 1000만 원 샀어요. 1년 전에는 950만 원 샀어요. 6개월 전에도 1000만 원 샀어요. 한 달 전에는 1000만 원 샀어요. 자, 2년 전에 산 사람과 한 달 전에 산 사람이 가격이 같아요. 샤넬백이. 그럼 이 샤넬백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1000만 원일까요? 1000만 원 굳혀질까요?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2년 전에 산 사람이 팔던지, 한 달 전에 산 사람이 사던지. 근데 다 이 가격에 샀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샤넬백은 여기서 더 비싸지던지 더 싸지던지 어떻게 됩니까? 가치를 재평가받게 돼요. 2년 전에 산 사람은 소비재를 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의 목적으로 샀어요. 근데 2년이 지나도 가격이 바뀌지 않아요. 최근에 한 달 전에 산 사람도 똑같이 이 가격에 샀어요. 왜? 더 비싸게 더 비싸게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러면은 여기서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다시 봤더니 그래, 가치가 더 높은 것 같아. 왜? 더 이상 산일백이 없어. 올라갑니다. 아니야, 2년 전에와 지금과 가치가 똑같네. 근데 앞으로는 안 좋을 것 같아. 샤넬백을 더 찍을 것 같아. 그러면 그래서 이평선은 수렴하면은 급상승이나 급하락이 나옵니다. 대부분 뭐 여러 케이스가 있겠지만은 수렴을 해서 급상승하는 케이스는 위에 파동이 한 5개 정도 내려온 하락 추세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렴에 대한 내용도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 수렴은 일봉보다는 분봉에서 활용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봉을 한번 활용해 보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잘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요거는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락을 했을 때 5일선과 20선이 있어요. 하락을 할 때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버뮤다 삼각지역. 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20선, 밑에는 5일선. 20선과 5일선이 아래로 됐는데 이 상태에서 5일선이 딱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5일선 위로 딱. 그러면 보통 20선까지 빠르게 따라 붙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그런지는 나중에 멤버십 하시는 분들이나 뭐 라이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 반등을 우리가 노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하나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속임수가 있는데 요거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흔히 하는 얘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주가가 이제 올라가요. 눌려요. 그죠? 어디서 눌립니까? 이렇게 해서 21선 지지가 됩니다. 근데 이게 지지인지 다시 꼬라박히는 건지 몰라요. 이거 뭘로 알 수 있냐면은 21선이 요 닿는 구간에 있었을 때 21선이 기울기가 이미 꺾여 있냐 안 꺾여 있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 기울기가 이미 꺾여 있으면은 추세가 이미 앞으로 20일 추세가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지가 되는 구간까지 닿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좀 잠깐 설명드리면은 몇 번 보시면 더 좋습니다. 또 하나는 자,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240선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왔어요. 지지를 했어요. 자, 얘는 지지될 가능성이 클까요? 작을까요?
요거는 지지가 될 가능성이 클까요, 작을까요? 요 위치에서는. 제가 잘못 그렸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됐는데 요긴데 주가가 이렇게 탔어요. 지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지지가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요 뜻은 뻔 예전부터 지금 비교했을 때 지금 트렌드가 많이 상승을 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좀 더 비싸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요 지점은 지지가 되는 것보다는 더 아래에서 지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요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죠. 자 보세요. 240선이 있어요. 녹색깔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울기가 우상향이에요.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가 닿았어요. 그럼 여기 지지할까요? 아, 지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과거보다 지금 이미 비싼 가격으로 형성된 가격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될까요? 지지라는 것은 너무나도 싸서 그 지점에서는 안 사면 못 빼기 정도의 싼 가치, 가격 대비 가치 대비 싼 가격 때문에 이게 반등이 되는 건데 얘는 이렇게 지금 우상향 되기 때문에 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지가 안 됩니다. 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지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저항도 마찬가지. 저항은 거꾸로입니다. 저항은 자, 예를 들어서 요 상태예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탔어요. 그럼 이 저항에 걸릴까요? 뚫을 가능성이 클까요? 저항이 된다고 기본적으로 가정을 해야겠지만 어떻습니까? 과거보다 지금 비싸게 형성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싼 가격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뚫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면은 우상향하는 것은 지지가 안 되거나 돌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됐을 때 뚫고 내려가서 조정받고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좀 여러분 더 하시면은 능숙해지실 거고요. 혹시나 요 내용을 보시고 제가 너무 그 많은 내용들을 함축해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더 궁금한 내용들 그러면은 제가 또 2탄 좀 올릴 테니까 얘기해 주시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평선에 대한 내용들은 예전에는 몇 년 전에 많이 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도움 되지 않고 이제 도움이 필요할 그런 시점에 제가 올리는 거니까 꼭 참조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